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 HG 그랜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HG 오늘 볼 거는 3000cc 2012년 12월부터 이제 가로에서 세로 그릴로 바뀌었던 그 모델로 한번 볼 거고, 이 모델은 14년 초중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인연비는 휘발유 리터당 10.4km.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차 중량의 고속도로 위주의 그 평균 연비를 얘기한 그 키로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짐 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퇴근 시간에 시내 주행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떨어져서 한 7, 8 정도가 일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운전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시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200만원대도 간혹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낮은 금액으로 설정해 놓고서 최소 금액으로 억지로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차 내지는 이제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조금 모호해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마음에 어떤 분은 이거 중고니까 뭐 이거 뭐 스크래치 있어도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건 괜찮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본인 성향이 막상 방문하셨을 때 너무 최소 금액으로만 준비하시면은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이제 빡빡하게 고르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상황에서 고르다 보면은 시야도 넓어지고 더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급하게 사는 그런 부분, 빡빡하게 사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더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금액선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 1800만원 이상의 그 차량도 있긴 있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중간에 텀을 보면은 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300만원에 가까운 차가 다 좋으면은 다 1300만원에 팔리고 이 중간에 시세가 거의 없을 텐데, 아무래도 1800까지 있다라는 얘기는 고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1400, 1500 이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차가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딱 가운데 정도 설정해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전비까지 하면은 뭐 1600, 17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구하셨으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이 전반적인 내용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무사고의 14만 킬로 이하부터 이렇게 봤다. 1800까지 가면은 뭐 10만 킬로 이하로 옵션도 뭐 풀옵션으로 아예 깨끗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차량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이트 여기 http://www.cleancars.com 여기서 한번 이제 보시면서 그냥 난 1300에 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좀 이제 보시면 좋겠고, 이게 매물 사진들을 보면은 다 광택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깨끗해 보이고,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더라도 좋은 점만 눈에 들어오고 좀 안 좋은 점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좋은 점만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그런 그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화가 만약에 오면은 이런 매물을 받다 전화가 오는 거를 보면은 요즘엔 3통 중에 1통 정도는 못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때문에 좀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거기서 고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2차도 봤으니까 조금 올려서 2차도 보고 좀 놓치는 게 없는지 꼼꼼히 보신다면은, 이게 제 생각으로는 좀, 오늘은 제 생각으로 라는 말씀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버릇입니다. 좀 다각도로 2차 저차 이렇게 보면서 고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어느 정도 사고 있어도 라는 말씀들을 간혹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노노. 그거 별로 안 쌉니다. 약간의 뭐 단순변, 휀다라든가 범퍼 안쪽까지만 안 밀렸으면, 엔진만 안 다쳤으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들은 싸요. 엔진까지 다친 차들은 당연히 한 싼데 많이 싸진 않고 한 200만원 한 전후 이 정도 싼 게 일반적이고, 막 갑자기 뭐 500만원 안쪽에 밀려갖고 하우스, 엔진, 뭐 사이드 멤버
뭐 내지는 뭐 루프 아니면은 C필러, A필러 뭐 이런 거, 뭐 B필러 이게 다 한쪽 뭐 다 쓸렸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500만 원 이렇게 싸진 않고요. 한 200만 원 정도 싼 게 일반적이다.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200만 원까지 싼 것도 아니고 한 150 막 이렇게 애매하게 싼 경우가,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까지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싸냐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조금 많이 저렴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물며 허위 매물은 다 좋고 뭐 경매로 갖고 왔다 이렇게 갖고 저렴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 차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매입해 갖고 다 판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삽시간에 떼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 나오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 매물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많이 접하시고 가족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방문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가서 없으면 안 사면 되지 뭐 왜 날 말리냐, 가서 없으면 안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딜러들은 바보입니까? 가서 차를 실제로 보여주고 그 남바 그 키로수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계약서 쓰고 그때 이제 출고를 하려고 하면 그때 다른 이유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유튜브 딜러라든지 저라든지 말씀들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인천, 부천 내지는 뭐 다른 뭐 가양이라든가 서울 유련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뭐 심지어는 수원 뭐 이런 쪽에서도 당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 그런 차가 있다고 한다면 메리트가 있으면 딜러들이 매입해서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만약 그 차를 파셨을 때 얼마에 파셨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말이 쉬운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직접 가보시지 않으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죠. 너네한테 사면은 비싸니까, 너네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만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으로 좋은 점만 해석을 하시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가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매물 캡처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통화했던 통화 내역 다 확보가 돼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가 HG 그랜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물론 좋을 확률도 있고 제가 아예 안 파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안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 좋을 확률이 증가하니까. 이게 또 진짜 렌트인지 장기 렌트인지 알 수 있는 길이 흔치가 않습니다. 뭐 가불부 조회 보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그렇게 깊숙이 보면은 뭐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딜러랑 손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장기 렌트나 뭐 렌트카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반 1인 신조 차가 괜히 비싼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을 확률이 조금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10대를 팔면은 렌트 이력 있는 차를 10대를 팔면 3대 정도는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근데 1인 신조 라든가 아니면은 렌트 이력이 없는 차를 판매를 하면은 10대 중에 한 대 전화 올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렌트 이력이 없는 차로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차피 비싼 차, 싼 차가 있다고 한다면은 까지는 금액대는 비슷하다고 봤을 때 어차피 손해가 아닙니다. 나중에 뭐 폐차할 때까지 타면은 뭐 렌트 이력 뭐 잘 보고 사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또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비싸더라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뭐 100, 200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해갖고 더 깔끔하게 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차 구하시는 쪽으로 확률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1300에서 1800이라는 이 적정 금액대,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대는 렌트 이력이 없는 기준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액대 안에서라도 렌트 이력이 무조건 없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때문에 렌트 이력이 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 성능 점검 기록부 요즘에는 다 체크가 돼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말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같은 것만 좋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12년 말 안개등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보여드릴 건 이 모델입니다. 이 휠을 갖고 있는 이 모델. 그리고 그릴도 보면은 조금 약간 두툼해졌어요. 그 다음 게 14년 말부터 16년 초까지 나왔던 IG 그랜저 나오기 전까지의 모델을 보면은 그릴이 이렇게 좀 두툼해졌고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건 얄쌍하고 이건 두툼해졌고, 그 다음에 안개등을 보면은 한쪽당 5발에 이렇게 LED 안개등 이렇게 들어갔고 휠도 이런 모양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좀 보셨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연식이 조금, 이 연식에도 요런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 게 튜닝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튜닝된 모델을 난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셔도 많이도 없거니와 그 안에서 구매하려고 하시면은 조금 이제 엄청나게 희소성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조 변경이 또 안 돼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좀 안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변경된 이 연식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된 모델을 찾는 거는 조금 약간 어려운 길을 엄청나게 돌아가서 뭐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으로만 안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게 13년, 그러니까 12년 말부터 나왔던 14년 초중반 나왔던 모델의 그림이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풋브레이크 있는데, 이거는 모델 등급에 따라서 요게 그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식에도. 그리고 다음 모델. 다음 모델, 이 모델은 이게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모델인데 연식에 따라서 이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게 아니고 등급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뭐 달라진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달라진 게. 그러니까 모델이 겉모습은 달라졌을진 몰라도 안쪽에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할부조에는 그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이게 할부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차량 별개적으로 그냥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요즘에 그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중고차 대출이 아니고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받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금리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서류적으로도 조금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카오뱅크 그 어플리케이션 받으신 다음에 계좌 만드시고 신용대출 하시는 쪽으로 조금 알아봐 주십사. 이게 좀 금리도 싸니까 신한마이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신한마이카, 신한은행 신한마이카 하시겠다, 이쪽이 은행권이고 뭐 이것도 은행권입니다. 근데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있다, 난 신한은행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요거는 당일 출고가 잘 안됩니다. 반면에 그 서류만 접수하고 뭐 하면은 뭐 할게요. 카카오뱅크는, 그러니까 은연중에 카카오뱅크는 잘 모르는데 왜 이 딜러가 나 모르는 쪽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지? 이런 심리가 은연중에 깔려있을 수 있는데, 해보면 전 이게 좀 이득이라, 사실 신한마이카 하시는 게 저한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뭐 1%인가 돈이 저한테 나오니까. 그래서 저를 추천하면은 저도 돈 나오고, 그 다음에 추천 딜러를 넣으면은 또 금리도 낮아지고 하니까 서로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왜 추천하겠습니까? 이거는 저한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신한마이카 조회를 하시려면은 1577-4664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긴 하는데, 이게 전화로 ARS 말고 상담원과 연결해서 정확한 금리와 그 다음에 조건, 한도, 금액 뭐 이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한마이카가 뭐 이런 거 다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금융 캐피탈, 이거는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높을 수도 안 높을 수도 있다. 5% 전후에 이금융권 쓰시는 분들도 봤고, 이런 경우에는 왜 굳이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왜 이금융 캐피탈을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사업자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이런 등등의 어쩔 수 없이 이금융권 뭐 KB 캐피탈이나 현대 캐피탈 이런 쪽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되도록 1금융 은행권 신용대출 혹은 중고차 대출이 좋을 가능성은 다소 높아요. 1금융 은행권 신용대출 혹은 중고차 대출이 조건이 좋을 가능성이 다소 높다. 이런 얘기고, 이금융 캐피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좋으시면 5% 전후부터 신용 나쁘면 19% 전후까지 다양하게 금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레짐작으로 하는 것보다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를 하실 거면은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저한테 문의를 주신다면은 조회를 하고 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좀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그 조회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립니다. 현금 구매 시 1일 이체 한도가 부족하셔서, 그러니까 200까지는 1일 이체 한도가 되는데 200에 막혔다 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전에 꼭 여유 있게 좀 한도를 1일 이체 한도를 증액을 해서 오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 노라고 하는 부분은 난 나오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 꼭 와보시면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안 사서 낮아졌구나. 나중에 방문해갖고 오시면 또 CD기가 갖고 돈 뽑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돈도 안 뽑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고 오시지 마시고 1일 이체 한도 꼭 알아갖고 오시면은 시간 낭비 안 하시고, 좀 이것 때문에 요즘에 또 날씨도 더운데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일 이체 한도 꼭 여유 있게 한도 증액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튜브 업체 무조건 믿지 마셔라. 최근에 한 3개 업체 정도가 손님분 제보로 인해서 수수료 70만원 받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건드려 갖고, 내지는 또 환경 설정은 0이었는데 차 금액이 원래 그 금액이 아니었거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 봐가면서 잘해줄 때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딜러가 어떤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눈탱이 칠 때가 있다라는 제보가 요즘에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건가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답은 없고, 아무튼 그렇게 사람 봐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횟수가 그 딜러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 한 그 딜러가 그렇게 했던 횟수가 많다 보니까 걸릴 확률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분이 갔다가 저한테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업체 무조건 모든 유튜브 업체 다 믿지 마셔라. 저까지도 믿지 마셔라라는 겁니다. 허위매물 관련 주제 영상만 주로 올리는 업체 주의. 그 업체가 허위매물 위주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허위매물 파헤치기, 당하기, 구해주기 영상 조회수가 높기에 이를 악용한 결과다. 손님은 아마 많으신가 봐요. 그 업체 쪽에서. 허위매물 관련 영상 한다고 해서 그들이 눈탱이 안 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노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유튜브 업체를 다 의심을 하셔야 되되, 합리적인 의심, 환경 설정 보여주는지, 시세 공부한 대로 나한테 안내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세 공부가 굉장히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시세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버전의 딜러 전사는 보여주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버전의 딜러 전사는 다른 자리에서 중복으로 다른 직원이랑 중복으로 접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인터넷 버전 딜러 전사는 속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 공부한 시세, 요것만 이제 염두를 하고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안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인터넷 버전 딜러 전산. 근데 이것만 봤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 설정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세 공부 한 대로 이 정도 연식, 키로수, 등급, 색깔 요런 모델 정도면 그러니까 한 5대 정도를 적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기준 모델이 되니까 안 당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적어 가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환경 설정이 기본값에 빵원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한 시세 그대로인가 판매할 차 미리 정해놓고 환경 설정은 빵이었는데 한 대 내지는 2대 정도 3대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을 미리 올려놨을 수도 있다. 최근 유튜브 업체, B업체, P업체 2군데에서 그러니까 3군데 하나 더 늘어났어요. 3군데에서 금액 조작하다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과거 걸린 업체도 있었어요. 지금 뭐 업체명은 항상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유튜브 영상 꾸준히 올리고 구독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을 장기 렌트라서 상관없다고 하는가? 이게 HG 그랜저가 렌트 이력 있는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HG뿐만이 아니라 더뉴 K7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류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형 고급 세단이 그 장기 렌트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렌트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딜러들이 판매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거 장기 렌트 이력이 있어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딜러가 과연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증거로 남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고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매 후회를 하면은 그 스트레스는 다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환 환불 잘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가더라도 6개월 이상 걸리고 하면 결국에는 내 명의로 돼 있고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는 쪽은 구매한 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인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항상 권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금액 저렴한 것만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금액에만 집착해서 싸고 좋아 보이는 거 다 광택돼 있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뭐 성능 점검 기록부 다 깔끔해도 막상 가보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정답은 항상 없습니다. 없어요. 없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으면 다 그것만 하지. 어느 곳을 가시던지 간에 가시기 전에 완벽한 준비와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좋은 구매를 하시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어쩌다가 평생 한 번 내지는 몇 년에 한 번 구매하시려고 하셔서 지금 잠깐 뭐 한 달 내지는 며칠 내지는 2달 이렇게만 공부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딜러들은 매번 그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맨날 손님을 만나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금은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부족한 걸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적으로 뭐 차를 고르시거나 이런 거를 제가 비추를 항상 해드리고 있어요. 안 좋은 차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고객님은 이 안 좋은 차가 금액이 저렴하니까 이 차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보다 위의 차는 비싸 보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계획한 잘못된 계획을 통해서 잘못된 구매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차를 저렴한 쪽으로 미리 고르게 된다면, 그러니까 서로 피드백 가면서 같이 고르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답을 커트라인 상한선을 정하고, 이게 상한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일부러 비싸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항상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여유 있게 차를 구하게 되면은 금액이 조금 50만원 올라가더라도 더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럼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억지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 HG 요즘에는 전화는 많이 안 오는데 뭐 1000만원 밑으로도 보셨다, 뭐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느냐, 살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전화 오시는데 좀 매몰차게 좀 안 된다고 합니다.
항상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또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은 맞지 않으시는 고객층이십니다. 항상 먼저 안내해드리는 기본값의 빵원,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로 이제 금액을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뭐 30이든 뭐 10이든 60이든 뭐 100이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환경 설정 좀 보여달라. 그리고 이 인터넷 버전의 딜러 전산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랜저 HG 13년, 14년 휘발유 오토 3000cc만. 그래서 수도권으로 보면 몇 대가 나오냐? 138대씩이나 나오는 거고, 인천만 보면은 26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138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키로수도 체크 안 했기 때문에 690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이 금액대 찍어 보면은 뭐 렌트 이력 없고, 그다음에 사고 이렇게 크고, 그쵸? 게다가 또 색깔 은색깔이고, 뭐 다크 그레이라고도 뭐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은색입니다. 뭐 이렇게 뒤에 하우스까지 먹었기 때문에 저는 요런 차는 아무리 구매하신다고 해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체크해보면 용도 이력이 없다 해보면은 900만원 렌트 이력 없는데 사고도 표시가 안 됐네요. 근데 키로수가 일단 22만이잖아요. 이것도 키로수가 너무 많습니다. 가차 없이 그냥 미련 안 갖고 끄는 거예요. 자, 무사고다. 21만. 그렇기 때문에 14만 킬로로 커트라인을 두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줄어듭니다. 이렇게도 950만원짜리가 있는데, 뭐 전손. 그러니까 보험 이력 있다. 전체 손에 보험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죠? 13만 킬로 1190짜리 무사고라고 써 있습니다. 용도 이력 있느냐? 있죠. 그래서 끄고 렌트 이력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어라운드 뷰까지 있다. 완전 무사고다. 체크해보면 1220 괜찮을까? 하면 렌트 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쭉쭉쭉 넘어갑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있다. 1290 요거는 좀 괜찮으려나? 12만 킬로인데 렌트 이력이 있다. 역시나 그냥 끄는 겁니다. 신조다. 드디어 나왔을래나? 성능 기록부부터 보는 겁니다. 사진부터 보는 게 아니고 성능부터 봐야 됩니다. 렌트 이력 드디어 안 나왔고 키로수 12만 6천. 그러니까 지금 5년 됐기 때문에 나누기 5를 하면 1년에 2만 킬로 정도? 2만 한 2천 2만 4천 킬로 정도? 2만 5천 킬로 정도? 2만 5천 킬로 정도 탄 겁니다. 1년에. 뭐 사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이거를 뭐 조작할 수 있느냐? 사고를 보는 거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 조작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여기 다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는 지표입니다. 이거를 완벽하다,
이거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지표는 아니고 참고만 하는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6번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 밑에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뭐 이 내용은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중고차 뭐 말 그대로입니다. 중고차 특성상 조그만 스크래치나 뭐 그런 것 부분을 판금 도장했을 수 있다.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내용, 뭐 사이드 멤버, 뭐 사이드 실 패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덕지덕지 있다면은 좀 제끼고 봐야 되겠죠. 밑에 들어온 날짜도 중요합니다. 6월 3일날 들어왔다 라는 거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성능적으로 괜찮다 하면은 실내를 봐야 되는데, 실내가 깨끗한지, 겉모습은 뭐 이게 검정색이라 어디가 스크래치 난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막상 사진으로는 깨끗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러 갔을지라도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은 이제 문콕이라든가 약간의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타이어가 달아져 있다든가, 뭐 사진으로 타이어가 달아져 있는지 안 달아져 있는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봐야 되는데, 실내는 일단은 다 깨끗할 것 같이 보이죠. 가장 주로 많이 보는 부분은 운전석입니다. 이쪽 운전석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반대가 나왔어요. 이 운전석 밑에 부분인데 뭐 찢어지거나 뭐 뭐 주름이 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많이 타고 내리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해지거든요. 한 이 정도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걸로 한다면은 1260까지 깎인다라고 가정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한 2, 30 정도 깎이니까 일단은 봤을 때 8%. 자, 그러면 1,080,000원. 차 가격 1260 잡았고, 매도비는 뭐 33만원 일단 잡아보고, 그 다음에 대형차는 수수료 40만원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1433만 8천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험료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요. 대략적으로 확실하게 이 금액이다 라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깎일 거 예상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한 이 정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볼 게 하나 나왔습니다. 요 차. 근데 이제 너무 이것만 희망적으로 생각해서 이 금액만 준비를 해갖고 오신다면은 이 차 보고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끝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인기 색깔로 따지면은 검정색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인기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을 사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후회가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요런 은색, 뭐 회색, 뭐 요런 색깔은 인기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되팔 때 좀 많이 경제적인 환급성을 봤을 때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흰색은 좀 인기가 없지 않습니다. 인기가 검정색에 비해 과 마찬가지로 좀 인기가 있는 편인데, 만약에 흰색을 본다면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20대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흰색은 20대고 검정색은 56대, 이렇게 거의 3배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좀 원활한 구매를 위해서는 검정색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렌트 이력이 있잖아요. 1300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렌트 이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익스클루시브 이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무사고 아님 키로수가 갑자기 톡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6만 키로 이런 것도 사고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쵸? 안쪽 사고. 이렇게 또 사고 있고. 갑자기 키로수가 짧아지니까 사고가 있을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시세를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허위 매물 같은 거 이렇게 보시지 마셔라 라는 의미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G 그랜저를 이 조건대로 13년, 14년식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보셔야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300에서 1400만원대로 준비를 하시면 좀 얼추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키로수 조건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조건대 뭐 10만 키로 미만이라든가 난 8만 이상 안 보겠다 라는 조건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대만 더 보고요. 1인 소유 프리미엄 10만이 좀 안 되는데 1420이다. 랩이 있고, 이게 바깥에서 찍은 사진은 조금 실내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좀 적나라하게 태양광 때문에 이게 시트 상태가 조금 더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뭐 검사 기간 여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렌트 이력 있는지 보고, 뭐 튜닝 이력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사고, 뭐 휀다 하나 정도야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드러냈을 때 미세누유 하나 정도. 여기 실린더 헤드 가스켓은 비교적 그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개가 조금 누유가 미세누유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가장 수리를 하더라도 수리비가 제일 적게 드는 부분은 이 가운데 실린더 헤드 가스켓 부분, 그 다음에 오일팬, 뭐 로커한 커버 이 순서입니다. 뭐 이 부분은 한 10만원 전후, 이 부분은 한 30, 25, 30 이 정도 들어가고, 뭐 이 부분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로커한 커버는 여기 체크된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 2, 3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밑에가 안 찍혀 있다고 해서 다 양호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지표라, 참고만 하는 거다, 참고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는 거고,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런 모서리 부분,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잘 보면은 뭐 방지턱 넘다가 밑에가 긁혔는지 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은 이 사진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 편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구나, 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있구나 라는 거는 좀 확대된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통풍이 있고, 전방 감지기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 여기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마감이 먼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이 광택이 돼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전체적인 차량 상태의 그 깨끗한 상황이 조금 왠지 짐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틈이 많다고 하더라도 좀 꼼꼼히 닦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태양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적나라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스크래치 여기도 좀 눌리지 않았나, 아닌가, 비친 건가, 조금 이제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이 썩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 대만 더 보고 싶습니다. 한 대만.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이력 무다, 완전 무사고의 뜻, 완무, 통풍, 파선, 익스클루시브다. 11만이면 뭐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진을 보기 앞서서 성능부터 보면은 2020년 내년 3월 9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렌트 이력 없고, 그 다음에 뭐 없고, 그 다음에 미세누유 하나, 뭐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밑에 뭐 없다, 점검자 의견란도 뭐 없다, 들어온 날짜도 그냥 이 정도면 쏘쏘하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상태를 봤을 때 여기는 비닐이 씌워졌는데, 이게 비닐은 왜 씌워져 있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광택집 특성입니다. 광택집이 굉장히 여러 광택집이 있는데, 이렇게 비닐을 씌워져서 만약에 이거를 안 살 사람이 여기 앉더라도 먼지 같은 거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는 광택집이 있고, 안 씌워주는 광택집이 있고, 여기다 그냥 신문지 깔아주는 광택집이 있고,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하진 않겠죠. 정품 랩이 아니고 아틀란 랩이다 라는 거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걸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어봉을 봤을 때 전자 파킹 브레이크, 통풍 시트, 뒤에 리어 커튼, 전방 감지기, 오토홀드 이렇게 있고,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확대되지 않은 사진이긴 하더라도 뭔가 깨끗하다는 게 느껴지고, 아까 사진보다는 휠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시트도 상태가 되게 깨끗해 보여요. 성능도 아까 나쁘지 않았고, 이 정도면은 조금 이제 손님분들 보여드리기에는 아무래도 금액도 이 정도면은 좋아야죠. 좋아야 될 만한 금액입니다. 한 이 정도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9만 킬로까지 커트라인을 걸고 한번 보면은 많이 줄어들죠. 아무래도 연식이 연식인 만큼 그만큼 탄차가 더 많지, 그만큼 덜 탄차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1인 신조라고 써있는 차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은색이니까 패스하고, 이건 아까 사고 있던 걸로 확인을 했었어요. 다시 한번 찍어보면은 사고가 있었어요. 용도 없음 한 이 정도? 7만. 본넷이 비가 왔었었나?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성능부터 보면은 렌트 이력 없고, 검사 날짜 2020년 6월 25일까지, 내년 6월 25일까지. 사고 없고, 뭐 미세누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뭐 없고, 5월 30일 비가 오는 날이었나봐요. 정품 랩이 있고, 정품 랩이랑 싸제 랩의 특성은, 정품 랩이는 그 현대 블루엔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싸제 랩이는 싸제 내비게이션 가게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리가 안 되고 고치라고 하거나, 물론 이제 SD카드 문제일 확률이 좀 높긴 한데, 고쳐야 되는 것보다는 교환을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품 랩이가 조금 더 업데이트 하기도 좀 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오래갈 그런 제품적인 성능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품 랩의 모습입니다. 정품 랩이 뒤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리어 커튼, 통풍 시트 다 있습니다. 통풍 시트. 이 정도면 휠 깨끗한 편입니다. 그 타이어가 좀 많이 닳아져 있는지는 사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봐야 됩니다. 한 이 정도. 근데 이제 바깥에 이 본넷 상태가 좀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직접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 이게 흰 색깔이 딱 나왔는데 썬루프가 없는 모델이에요. 이 흰색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흰색은 여기 천장이 하얗기 때문에 검정색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빈약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우스갯소리로 대머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했거든요. 성능부터 보면 검사 날짜 올해 11월 12일, 렌트 이력 없고, 튜닝이 있다, 불법이다, 뭘까? 휠은 아니고, 차체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안개등이 이게 흰 색깔 이걸로 해놔서 그렇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한쪽 상태 얼룩인가? 닦으면 지워질려나 모르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루프 스킨 하면은 좀 더 이쁜데 한 2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루프 스킨 여기 위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면 유광으로, 무광보다는 유광이 낫습니다. 무광으로 하면은 이 그랜저에 너무 맞지 않아요. 유광으로 루프 스킨을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 컨트롤 뭐 당연한 거지만 있고 그렇습니다. 1490 1인 신조의 무사고 프리미엄이다. 69,000이다. 흰 색깔이다. 여기 사진은 좀 조명빨이 좀 강합니다. 물론 차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게다가 또 카메라도 좀 빛을 많이 빨아들인다? 많이 받아들여서 조금 사진을 진하게 만듭니다. 시트 상태 여기 주름이 좀 있어도 이 정도면 뭐 쏘쏘하지 않을까?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관 상태는 실제로 봤을 때 좀 별로고요. 사진보다 실제 상태가. 실내 상태는 실제로 봤을 때가 좀 더 낫습니다. 사진보다. 먼지가 너무 많은데. 이거 먼지가 너무 많은데. 광택 상태가 조금 불량해 보입니다. 휠도 조금 까진 것 같고. 좀 아쉽다. 최상? 프라임이니까. 좀 빼고. 검정색으로 좀 보고 싶은데 76,000 익스클루시브니까 이걸로 체크해서 연식도 조금 더 좋으니까 연형으로 봤을 때 검정색. 사진 좀 흔들렸네요. 요거는 진화 있는데 원부 조율을 해보면은 갱신이 돼 있을 확률이 있고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은 이 성능장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근데 갱신이 안 돼 있다. 이걸로 차를 사고 안 사고를 판단할 게 아니라 요거는 확인을 해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렌트 이력이 있어요. 그냥 아웃입니다. 용도 이력 무, 팟선, 내비 1560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키로수가 이 정도면은 연식에 비해서 좀 적당한 편이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금액을 봐야지 이 정도 키로수가 나오는데 그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8만이라고 돼 있어서 돼 있다고 8만이 아닙니다. 찍으면 81,300이죠. 이게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기판 사진을 봐야 됩니다. 모든 사진을. 가끔은 뭐 76,000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도 막상 찍어보면 뭐 92,000 막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포장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기판 사진을 꼭 봐야 됩니다. 일단 깨끗해 보입니다. 이 주름은 좀 사용감이 있어도 어라운드 뷰까지 있네요. 성능 2020년 5월 20날까지 조금 여유있고 렌트 이력 없고 없습니다. 근데 뒤에가 좀 먹었었네요. 이게 아쉽다. 아쉽지만 끄고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이건 무사고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요걸 한번 할까나. 요즘에 그 안산 쪽에 그 매도비가 어떤 매매단지 가서 판매를 했었는데 매도비가 올랐어요. 34만원대로. 그건 너무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33만원까지는 그러려 하는데 이게 한 단지 올려버리면은 계속 다 도미노처럼 올려버리는데 34만원은 좀 과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거기다가 그 책임보험료까지 성능 점검을 받으면 이제 책임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뭐 4만원이든 뭐 3만원이든 차 연식과 차종에 따라서 이게 내야 되는 책임보험료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고객 부담으로 바뀌었는데 정부 정책이 6월 1일부터인가 6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그것도 너무한데 매도비가 올랐다 34만원까지 대폭?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매도비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33만원까지는 누구나 제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너무 강하게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4만원은 과했어요. 거기다가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잘못된 거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어필을 했었었는데 정말 과한 겁니다. 33만원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뭔가 좀 골마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까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니까. 메모리 시트도 있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2021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까지 뭐 없고 깔끔합니다. 근데 이거를 믿었다가 막상 가보면은 조금 그럴 수가 있고, 연식이 조금 아쉽네요. 14년형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금액 대비. 근데 이제 연식이 중요하냐 키로수가 중요하냐 말씀들을 많이 최근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키로수입니다. 느낌적으로는 14년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이고, 키로수 따라가는 겁니다. 키로수 따라. 이 겉에 생긴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 연식은 뭐 11년식 12년식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13년식 14년식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14년 말 16년 초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하는 거지, 그거에 따라 시세가 조정이 되는 거지, 뭐 13년식이고 14년식에 따라서 금액이 뭐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키로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양은 똑같으니까. 이 겉모습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결론은 어떤 모르는 사람이 72,000km를 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는 잘 보고 잘 사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한 5만 km까지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찾으시는 분들이 요 연식에서는 뭐 7만, 8만까지도 보겠다, 뭐 9만까지도 보겠다, 내지는 키로수는 뭐 10만 km 좀 넘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 성향이 뒤에 큰데, 5만 km 밑으로 보겠다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하게 낮게 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은 뭐 1600, 1700 팍팍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구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적당한 그 키로수와 적당한 금액, 제가 봤을 때는 1400, 1500, 한 1300만원대는 조금 이제 키로수가 12만, 12만, 13만 이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10만 킬로 좀 언더로 가게 되면은 1450, 1500 좀 넘고 그렇게 되지 않나. 1700까지 가면은 1800도 있는데, 이 연식에 굳이 키로수를 낮춰서 이 금액대로 사기에는 좀 뭔가 비효율적이고 그러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좁히면은 뭐 올라가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거의 90%의 분들은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키로수가 11, 12, 13, 14만까지 보시게 되시면은 1290 뭐 이렇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키로수를 짧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그 굵직굵직한 교환 주기가 좀 올 도래할 기간이 좀 뒤에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당장의 그 만족도가 좋다라는 거고, 당장의 만족도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좀 많은 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고, 돈을 좀 더 주는 이유는 그만큼 성능이 더 좋을 거를 기대하고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시세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시는데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기간이 조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된지 좀 됐다 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영상을 보실 게 아니고 여기 http://www.cleancards.com을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그 지금 안 팔렸던, 지금 현재 매매단지에 있는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평택, 용인, 수원 이렇게 수도권 안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팔린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영상 녹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횡설수설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나 말도 좀 꼬이는 것 같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이제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HG 그랜저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지 모르겠네요. 이 사이트 통해서 파악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면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보다 좀 조리 있게 좀 이해가 되시고 빠른 효율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해놓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좀 더 매끄럽게 말 안 꼬이면서 더 도움되실 만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이 정도로 하고 개별적으로는 사이트 보신 다음에 문의 주시면은 바로바로 피드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